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영상 녹화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 옵션 중에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식선에서 선물 옵션이 무엇인가 라는 그 개념을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선물 옵션 시장에 지금 덤벼들어라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옵션 시장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다 했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 시장은 아닙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론 이외에 멘탈적으로 이겨내는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그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시장이 이 선물 옵션 시장이거든요. 그 장의 변동이 크지 않는 장에서는 선물 옵션도 할만한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 뭐 일주일 만에 1억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선적으로 그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들어주시고요. 만에 하나 선물 옵션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최소한 모의 투자를 한 2, 3년 정도를 하면서 급등장, 급락장 그러한 여러 가지 시황을 다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실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옵션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선물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선자의 물건 물자죠. 영어로 퓨처 마켓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시장이라는 얘기죠. 선물 옵션은 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파생 상품의 기준이 무엇이냐? 현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시장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그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금 선물, 구리 선물, 그다음에 밀 선물, 옥수수 선물, 돼지고기 선물, 이러한 모든 다양한 상품의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대해서만 아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이란 것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산업별 최우량 200개 기업을 모아서 지수화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게 하나의 종목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수화한 현물 코스피 200 종목을 근거로 하여 만든 미래 시점이 지수인 현물 코스피 200의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현물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따로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지수 선물의 가격이 현물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선물 가격 빼기 현물 가격입니다. 이것을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때 콘덴고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일 때 백오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에 여기 보면 코스피 200이라고 있죠. 코스피 200 345.50.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현재가라고 있죠. 345.70. 지금 345.70은 이 선물의 코스피 200의 6월물, 22년 06이라는 게 22년도 6월물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물의 선물 오늘의 가격이 345.70이라는 얘기고 현물 가격은 345.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0.2가 차이가 나죠. 선물이 가격이 0.2포인트가 높죠. 이러한 현상을 콘덴고라고, 베이시스가 콘덴고다, 0.2포인트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의 현재가가 낮고 이 현물의 현재가가 높을 경우에는 이 베그데이션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그데이션 상태다. 요게 현물 가격, 이게 선물 가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옵션 만기일에는 이 정산을 할 때는 이 현물 가격, 코스피 200의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한 그 금액과의 그 차액을 정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현물과 선물의 그 차이에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매수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경우, 그러니까 지수 선물 가격이 높고 현물 가격이 낮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현물에서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미래의 가격이 높을 것이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싼 현물 시장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백어데이션일 경우에,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낮을 경우죠. 그럴 경우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매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물을 프로그램으로 팔게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 특징에는, 그 지수 선물의 특징은 만기가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는데, 선물인 경우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은 만기가 도달해도 차월물로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옵션에서는 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옵션은 만기가 도달하면은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지수선물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 만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수선물의 그 가격 변동은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정비례로 움직인다. 정확히 말하면 코스피 200 지수와 거의 정비례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현물 코스피 200 지수보다 이 선물 지수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높거나 엄청나게 낮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고요. 그 현물 지수, 현물 코스피 200을 본 상품으로 해서 파생으로 만든 상품이 선물 지수다 보니까 거의 정비례 정방향으로, 정비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선물을 이 지수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저희들 흔히 얘기 듣는 그 배추밭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선물이란 게 무엇이냐? 자, 5월 1일 날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수확이 다 끝나고 판매를 할 것이냐? 농부 얘기가 10월 말이면은 전부 다 이제 수확을 하고 포장까지 다 끝내 놓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0월 말에 지금 이 밭에 있는 그 배추 값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7천만 원에 저에게 팔겠습니까? 농부가 생각하기에도 7천만 원 정도면은 뭐 지금 미리 받고 뭐 재래비 빼고 계산을, 인건비 빼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거래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말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7천만 원을 저에게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예,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일정한 계약금을 이 밭주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밭주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밭에서 나오는 배추에 대한 권리는 이 매수인 A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10월 31일 돼서 재배가 다 끝나고 포장까지 다 해서 보니까 시장 가격이 8,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7천만 원에 계약이 됐으니까 1,500만 원 이익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매도인인 경우에는 현 시점의 기준으로 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1,500만 원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리 판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요. 반대로 배추값이 폭락을 했어요. 배추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10월 31일 시점에서 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배추 수확량에 해당되는 금액이요.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7천만 원에 5월 1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인수를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 배추밭 주인은 1,000만 원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10월 31일 시점에서요. 자, 그런데 중간에 그러면 이 매수인은 계속 10월 말까지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 배추에 대한 10월 31일 출하되는 배추는 이제 내 것이니까, 매수인 A 것이니까 중간에 한 7월 10일경 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내 생각에 좀 8천만 원 정도 뭐 될 것 같았는데 뭐 확신도 들지 않고, 그런데 어떤 매수인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A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 생산되는 배추는 당신 거라면서요. 제 겁니다. 그러면은 7,800만 원에 저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매수인 A 입장에서는 뭐 나는 8천만 원 정도 될 거 보고 기다렸는데 뭐 그래도 미리 파는 거니까 200만 원 정도 내 생각보다는 못하지만 좋습니다 하고 7,800만 원에 B라는 매수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A가 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0만 원의 그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800만 원의 이익이 보게 되는 것이고, 10월 31일 날 그 8,500만 원의 배추값이 8,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 7월 10일 날 매수한 매수인 B는 7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500만 원 최초 매도한 밭주인 그 농부의 1,500만 원에 대한 그 손실 부분을 매수인 A가 중간에 800만 원 챙겼고, 매수인 B가 또 10월 31일 700만 원을 챙기는 이러한 결과가 된 것이죠. 근데 반대로 7월 10일경 돼서 보니까 배추값이 생각외로 이제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6,700만 원 정도면은 내가 사겠다. 당신 저 배추 주인이라면서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300만 원 손해보고 팔자 해가지고 그냥 6,700만 원에 팔게 됩니다. 매수인 A가 그 6,700만 원에 팔게 됩니다. 그럼 매수인 A는 이 시점에서 300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매수인 B는 6,700만 원에 샀지만 내심 속으로는 7천만 원 넘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0월 31일 되니까 이제 6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매수인 B는 700만 원을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최초의 그 농부는 그 먼저 판매 5월 1일 날 그 선물로 매도를 함에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의 이득을 받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을 매수인 A가 300만 원 손실을 보고 매수인 B가 700만 원 손실을 보는 이러한 형태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선물 거래, 지수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 가지고 3, 6, 9, 12,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한다고 해서 한 번 매수 또는 매도를 들어가면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러한 원리로 중간중간에
아니면은 당일도 당일치기도 되고요.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코스피 100, 우리 코스피 100의 그 지수 선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의 1포인트의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요즘 보면 지수 선물이 330, 340, 350, 360, 370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350, 지금 현재의 지수 선물 가격이 35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350이라는 그 지수의 그 가격은 얼마냐? 350 곱하기 25만 원 해서 8,7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약, 지수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 8,7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겨우 한 계약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탁 증거금만 있으면은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 증거금은 그 정책에 따라서 그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탁 증거금이 20%인 경우는 8,750만 원에 20%만 있으면은 이 한 계약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750만 원이 있게 되면은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위탁증거금이 15%인 경우는 1,312만 5천 원. 그 다음에 위탁증거금이 13.5%인 경우는 1,181만 2,500원. 이 금액이 있으면은 한 계약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코스피 200의 그 선물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그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3천만 원일 경우도 있고 5천만 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계좌에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먼저 예치를 한 다음에 그 한 계약을 요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 미니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5분의 1로 한 포인트 미니 지수는 지수의 5분의 1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미니 지수는 1포인트의 가격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면은 미니 지수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을 1,750만 원어치로 매수를 해서 1%의 그 변동이 있을 때 수익 또는 손실은 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312만 5천 원이 1% 변동했을 때는 13만 1250원이고요. 뭐 이렇게 그 위탁증거금의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 또는 손실의 금액을 적어봤습니다. 1% 변동했을 때요. 주식을 샀을 때 이 금액으로 주식을 샀을 때 1%가 수익 또는 손실이 났을 때 그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1% 종합주가지수가 1%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선물지수도 거의 1%가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뭐 1%, 1.1% 또는 0.9%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뭐 동등하게 보고 종합주가지수가 1%가 상승을 한다 또는 1%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선물 지수도 1%가 상승 또는 1%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정비례로 거의 정비례로 움직이니까 그 경우는 지수 포인트가 350이다 보니까 350포인트에 1%면은 3.5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3.5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5 곱하기 25만 원 하면은 87만 5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매했을 때 예를 들어 15%라고 가정을 해보죠. 위탁증거금이 15%일 경우에 그 금액으로 1312만 5천 원으로 1% 주식을 매매해 가지고 1% 이익이 났을 경우에 13만 1250 수수료는 별도 얘기입니다. 이 금액이 이익이
나는데 이 금액으로 선물 한 계약을 매매했을 경우는 주식시장이 1%가 종합주가지수가 1%가 상승을 하게 되면 87만 5천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증거금이 20%일 경우는 현물 매매 주식시장에 대비해서 5배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15%인 경우는 6.67배, 13.5%인 경우는 7.41배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13만 1250원 손해를 볼 것인데 87만 5천 원을 손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 날 때도 크지만 손실 날 때도 굉장히 크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증거금이 부족할 경우는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주식은 신용을 쓰지 않고 내가 순수한 내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를 했을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강제로 내 계좌에서 돈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대로 항상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렇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그 매매 기간 동안에 당장 오늘 샀는데 내일 어떤 장의 급변이 이루어지면서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유지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한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당할 금액이 내 계좌에 없을 경우에 내 계좌에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질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 전체 금액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이 20% 또는 15% 이러한 위탁증거금만 내고 이 매수 또는 매도를 한 것이다 보니까 그 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매매를 한 당사자가 돈이 부족할 경우에 돈을 맡겨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지증거금이 부족하다 그 선까지 오게 되면은 강제로 청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일까지 입금을 시켜라 하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증권회사에서요. 그럼 내일 오전까지 돈을 유지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워넣지 못할 경우는 강제매매로 청산당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1년, 2년 버티는 그러한 매매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장이 변동이 클 때는 1개월, 2개월도 내가 버티고 싶다. 아직 만기가 안 왔는데 무슨 소리냐. 나 그냥 버틸 것이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변동이 커가지고 그 증거금이 부족한 부분까지 손실이 날 경우는요. 자, 그러면은 선물을 매수한다. 이러한 개념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럼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장이 상승할수록 정비례로 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한다.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은 신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인들, 기관들 공매도를 한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매수한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매도를 먼저 한다. 자, 이러한 경우는 하락할수록 정비례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도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산할 때는 매수를 눌러야 청산이 되겠죠. 매도분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선물을 매수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매도분을 청산한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매도분을 청산한 매수인지 신규 매수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신규 매수인 경우는 매수 포지션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그다음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매수 보유분을 청산했다는 얘기인지 신규로 진입했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했을 때는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는데 계속 지수가 하락한다. 하락하면은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매수는 새로 뭘 산 것이 아니고 매도에 대한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청산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러한 의미의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에 진입한다 또는 포지션을 취했다, 매수 포지션 취했다,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얘기고요. 매수 진입 또는 매도 진입, 아니면은 포지션을 청산했다, 아니면은 매수 청산했다, 매도를 청산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좀 더 명확한 그 상태를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황 설명할 때 선물의 미결제 수량이 어떻다, 이러한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요. 미결제 수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보유분, 이렇게 신규분이죠. 신규 매수분 또는 신규 매도분. 그럼 보유분, 보유분 청산을 위한 매수 매도가 아닌 신규로 진입한 매수 또는 매도의 수량이라는 것입니다. 미결제라는, 결제라는 것은 청산을 했다는 얘기고요. 미결제라는 것은 청산하지 않고 신규로 진입해서 가지고 있다.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란 뜻이죠. 그래서 미결제 수량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신규로 진입한 게 많다는 얘기고, 미결제 수량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청산한 게 더 많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만기일에 청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기일 현물시장 마감 시간이 3시 30분이죠. 3시 30분에 그 코스피 200의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그 진입 가격과의 차이를 자동으로 청산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마감일의 현물 지수가 350, 현물 지수입니다. 이 마감일의 그 기준, 청산의 기준은 이 현물 지수로, 마감일의 현물 지수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에 있어가지고 자동, 끝까지 내가 나의 의지로 청산을 하지 않고 마감까지 완전히 그 지켜볼 때의 경우를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3시 30분 마감일, 그러니까 매주 그럼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 3시 30분에 그 현물 코스피 200의 지수가 350이다. 그 경우에, 근데 내가 그 포지션 진입한 지수값이 352로 매도를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마감일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마감일 아침이라든지 진입한 가격이, 아니면 뭐 마감일 한 달 전이라든지 352에 매도로 진입했다. 매도로 진입했는데 마감 때 지수가 350이니까 하락한 것이죠. 하락한 것이니까 매도 진입이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진입 시점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2포인트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25만원 곱하기 2포인트에서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마감 기준이 아니고 그 장중에 또는 그 3개월 그 월물이 시작해서 그 3개월 동안 그 사이에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선물지수가 358.8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자, 이 부분이 이 선물 차트입니다. 4월 13일, 여기가 4월 13일인데 4월 13일 종가가 358.80입니다. 자, 그러면 종가에서 매수 또는 매매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4월 13일에 매수를 358.80에 한 계약을 매수를 진입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매도를 진입했습니다. 같은 지수 가격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 5월 13일 어제죠. 어제 종가에 처리를 했다고 보죠. 345.70입니다. 345.70. 그럼 345.70에 그 이제 청산을 한다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345.70이고 진입한 가격이 358.80이니까 13.1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65%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수가요. 자, 그러면은 그
3.65%, 그러니까 13.1포인트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5만원 곱하기 13.1 하면은 327만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진입한 사람은 상승될 경우에 이익을 보는 건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327만 5천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매도 진입자는 하락을 한다고 보고 들어간 것이다 보니까 327만 5천원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매수 진입할 당시에 4월 13일 358.80의 그 실제 원화 그 전체의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25만원을 곱하면 8,97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8,970만원짜리를 15%의 증거금으로 그 매수를 했다고 그 가정을 하고 증거금률이 15%로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한 계약을 진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은 1,345만 5천원으로 그 한 계약을 진입을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1,345만 5천원으로 3.65%의 변동이 일어났다. 이것을 그 현물로 주식을 샀다고, 이 금액으로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3.65%가 하락이 됐을 경우에 49만 1,250원 손실이 나는데 선물로 매매를 했다 보니까 327만 5천원 손실이 난 것이죠. 손실이 큰 거죠. 자, 그 차이는 6.67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15% 증거금일 경우는요. 선물 매매 또는 선물 옵션 매매를 정말 잘할 수만 있다면은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빨리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수익도 크게 낼 수 있지만 손실도 크게 나는 것이다 보니까 충분히 연습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멘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옵션인 경우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옵션 만기일에 그 50배가 변동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 옵션에 관해서는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